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이 한 줄이 말해주는 건 한국이 더 이상 허락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동급 파트너로 인정한 국가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건조할 핵잠에 들어갈 핵연료를 미국이 지원한다. 미국이 그동안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영역을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외신은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급 블록4 한 척, 건조비 5조 6천억 원, 생애주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조 원. 반면 한국 장보고 세인은 1조 2천억 원 선 미국 핵잠 한 척 값이면 한국 잠수함 4척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조선소들은 생산 지연으로 인한 2척 목표를 못 맞추고 실제로는 1척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미국 언론은 한국이 동급 배수량 기준 2지에서 30% 빠르고 총건조비는 30% 이상 저렴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 핵잠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서울에서 공개된 한미 공동문서에는 핵잠 건조를 양국의 공식 목표로 규정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의 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미국이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신 분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핵잠 전력을 한국 기술로 메우기 위해 전략 방향을 바꿨다. 숫자와 문장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흐름은 단 하나입니다. 세계 해군 판도는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지는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시선을 핵잠 파트너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한미 팩트시트의 핵잠 문구, 그리고 경주에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읽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외신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원자로, 조선, 해군 운용, 동맹 정치까지 네 축을 한꺼번에 한 나라에 몰아주는 실험입니다. 미국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 세대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기술 패키지를 한 번에 꺼내놓을 수 있는 폭이 드문 기회가 눈앞에 열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가 장면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경주에 건설되는 6,500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실증 시설은 선박 탑재용 70mm 브레어급 SMR과 해군 핵 잠수함용 원자로의 지상시험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보도로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설원에서 다룬 외신 분석과 숫자들을 넘어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공유되던 깊은 레벨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사나 뉴스에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언급하는 표현을 빌리면 문무대왕 연구소는 원자로 테스트베드를 가장한 핵 잠수함 통합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원자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한 척을 구성하는 모든 생태계를 하나의 기술 패밀리로 묶어버리는 방식의 구조 혁신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소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민군 통합, 연료주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박용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해군용 원자로가 함께 시험된다는 건 결국 냉각제의 순환구조, 출력 조절 알고리즘, 제어계통 안정성, 광사선 차폐 구조까지 동일한 기술 골격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든 나라는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은 민간 원전은 민간, 잠수함 원자로는 군, 항모 원자로는 또 다른 계열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술 통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건 원자로 단가를 잠수함 가격에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핵 잠수함 한 척을 만들 때 원자로 가격이 거의 절대적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 상선용 SMR을 대량 생산해버리고 그 공정을 그대로 잠수함 원자로로 가져오면 생산 로트가 급격히 커져 단가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방산 현장에서 나오는 내부 계산을 보면
동일 출력 계열의 원자로 플랫폼을 민군 통합으로 가져갈 경우 설계 인증 비용만 해도 미국 대비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원자로 단가를 잠수함 가격에서 절반 가까이 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한국에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조선소의 블록 모듈 방식이 합쳐지면 기계실과 원자로실을 하나의 거대한 모듈로 만들어 선체 내부에 통째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선체에 맞춰 내부 장비를 끼워 넣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내부 모듈을 먼저 완성해 선체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군함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LNG선 컨테이너선에서 워낙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 한국조선소는 선박 내부 모듈 제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잠수함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비, 개조, 업그레이드 주기가 미국보다 훨씬 짧아지고 운영 중단,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전력 유지 비용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함대 유지 전략이 뒤집히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또 다른 핵심은 인력 통합입니다. 그동안 한국 잠수함 개발은 ADD, 조선소, 해군이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KSS-3을 개발하면서도 승조함 경험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핵잠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설계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핵 안전 전문가, 조선 기술자, 승조 경험이 있는 운항장교들이 한 건물에서 동시에 설계를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방식을 한국 잠수함 개발 방식의 세대 교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자로실, 기계실, SLBM 사일로 특전 지휘실, 거주 모듈을 동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승조 경험자들이 직접 2배에서 70일을 살아야 한다는 관점을 던지며 구조를 통째로 뒤집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 정도로 통합된 방식은 쉽게 구현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인력 규모가 큰 만큼 전문 영역이 세분화돼 팀 간 조율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조직이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작은 실험실 안에서 하나의 선체 개념을 초고속으로 조립하고 수정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수함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간 배분과 인체공학적 배치가 버지니아 끝보다 더 정교해집니다. 실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형 핵잠의 예상 승조원 규모를 100명 선으로 잡는 이유도 자동화 기술을 극대화해 생존성과 작전 지속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자동화율이 올라가면 승조원 20, 30명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배 안에서 확보되는 공간이 늘고 장기 작전에서 피로도 관리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한국이 가진 전자계기 자동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입니다. 한국형 핵잠 원자로의 기반 기술도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스마트와 축소형, 스마트피 프로젝트에서 65호 번호급 일체형 원자로를 직접 설계 시험한 경험이 한국에는 축적돼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5KBM 기술을 가져오면서 확보한 차폐자의 압력 용기 일체형 용접 공법은 잠수함 원자로 설계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70mm 파레세 모레오 SMR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환경에서 최적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핵잠 원자로는 선체 진동, 충격, 급가 감속 대응, 알고리즘만 별도로 선보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절반 이상 확보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에너지 안보와 원전 연료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문구를 군사 외교 전문가 그룹은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합니다. 미국 법체계상 군사용 고농 뭉축 우라늄을 외국에 내주는 것은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용할 잠수함용 연료는 20% 이하 중저농축 영역에서 최적 설계를 해야 하고 이 제약 안에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어떤 예외를 허용하느냐가 향후 핵잠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호주와 맺은 오커스 방식과 유사한 별도 협정 구조까지 시나리오로 놓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외신 시각에서 보면 한국 핵잠 프로젝트 위에는 두 방향의 계산이 동시에 얹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감당하기 먹찬 핵잠 수량과 유지비를 동맹국의 조선 원자력 산업으로 분산시키려는 비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 확산 금지 체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 추진 잠수함 네트워크를 인도 태평양 전역에 깔아야 한다는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이 판 위에서 한국은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합니다. 20기 중반 수준의 상업용 원전을 직접 운전해온 경험 3,000전 춘비인 600톤급 장보고 세미를 SLBM 플랫폼으로 완성해낸 설계 건조 실적, 세계 최상위권 상승과 군함 건조량을 동시에 유지하는 조선 산업까지 한 나라 안에 모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준비하는 핵잠 전략의 핵심은 민간 선박용 SMR과 군용 핵잠 원자로를 하나의 기술 패밀리로 묶는 구조입니다. 연료주기, 냉각계통, 제어계통, 폐기체계를 통합해 설계, 인증, 정비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죠. 미국이 버지니아급 한 척에 5조 6천억 원, 생애주기 비용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이 드는 구조에 눌려 흔들리고, 중국이 끝모를 속도로 핵잠을 찍어내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해법을 준비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싸지만 지속력이 뛰어난 핵잠인 것입니다. 즉, 한국형 핵잠은 버지니아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핵잠이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운용비가 낮고 정비 효율이 높은 중대형 핵잠이라는 말이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기술, 조선, 자동화가 완벽하게 교차된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이 방식으로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3일 한국이 러트니기 핵잠 트집 잡는 이유 영상입니다. 그 후보는 단 3나라, 한국, 일본, 노르웨이. 그러나 이 셋 중 조선과 원전, 그리고 잠수함 기술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미국의 생산동맹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한국의 공정, 한국의 속도를 빌리지 않으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필요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모두 앞뒤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말하면서도 상무부는 농축과 재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외교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되 한국의 핵자립 속도는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지, 이건 단순히 협력하면 좋지 않냐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략체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분가에, 그리고 그 구조를 한국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상징인 버지니아급은 그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 약 102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 이상이 이미 미국에서 생산이 끊겼거나 공급 라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로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순간 미국 해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매년 2척씩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에서는 연 한 척도 간신히 뽑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생산 지연의 원인이 조선소 설비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설비가 비어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 작업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있는데 탄약이 없는 상태, 엔진은 살아있는데 연료 라인이 끊어진 상태.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해군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갓개부처에서 작은 하나부터 핵심 부품까지 미국의 혈관이 막힌 순간 미국 내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식 개조.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미국 군수업계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체질 전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속도, 정확도, 병렬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 조선소가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선체를 수십 개로 쪼개 병렬로 생산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20세기식 직렬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동 용접 비율이 70에서 80%입니다. 미국은 잠수함이라는 이유로 자동화를 제한해 30%대에 머뭅니다. 한국은 설계, 제작, 검사를 동시 진행해 전체 시간을 단축합니다. 미국은 규정 때문에 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디젤정의 잠수함을 연 두세 척씩 안정적으로 뽑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을 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본질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 컨설팅 업체들이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공유한 내부 분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국식 공정을 그대로 도입하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속도는 최소 30%, 많게는 40%까지 향상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평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만 투입해도 잠수함 한 척의 건조 기간이 8개월 줄어든다. 이건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손도 못 대던 병목을 한국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미국 조선은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지금 미국 해군의 조용한 공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4척씩 나오고 미국은 한 척도 버거운 상황에서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이 예전의 한국과 같습니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젤정의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고 1조 원대로 유럽 최신형 잠수함을 만드는 신화를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장영실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핵잠수함은 최소 5,000분에서 6,000천 비스대형 모터 500톤급 70메가와트급 원자로 90일 이상 작전 지속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처럼 3,000톤급 원자로를 태우는 괴물이 아니라 한국 해역과 동부가 전장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크기와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최적화 모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미국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 기술로 SMR을 개발한 국가입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소형 경수로 기반 기술, 축적된 냉각 제어 시스템, 국내 원전 운영 경험, 그리고 차세대 연료 시스템 설계까지 미국은 한국이 능력은 있는데 승리는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이 미국에게 필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단번에 브라질처럼 자급과 자립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꺼리는 그림입니다. 브라질은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 제작, 원자로 탑재, 핵잠 건조까지 모든 단계를 자국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만 지원하고 원자로는 브라질이 직접 만들고 있죠. 미국조차 브라질에는 핵 개발 의심을 쉽게 제기하지 못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리 체계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미국은 절대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처들이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놓고 싸우고 있고 상무장관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불가능한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라는 메시지를 섞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기술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펼쳐진 외교의 반은 한국이 미국에게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형태로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 한국형 핵 잠수함,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미래는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잡은 이 기회는 단순히 국방력을 늘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말합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못 이긴다. 그것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의 생산 체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요. 바로 여기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이슈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허락을 받으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연료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연료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운영할 역량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미국은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원자력 협정은 미국 중심으로 짜였고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제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잠수함 속도가 연 4척을 넘고 미국이 연 1척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자 판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부담을 줄여주는 구원카드로 봅니다. 한국이 빨리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수록 미국의 해양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시험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다. 시험받는 쪽은 미국이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제 미국에게 허락받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대가로 기술 주권을 회수하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한국 핵잠수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시계는 뒤처지고 중국의 시계는 너무 빠르며 한국의 시계만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멈춰버린 조선 능력을 되살리고 해군 균형을 다시 세우고 동맹의 전략적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핵심 엔진입니다.